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SNS 컨텐츠 활용 노하우 강의를 맡게 된 강사 황다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1시간 동안 SNS에서 성공적으로 마케팅을 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요소들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의 잠재 고객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고 어떤 마케팅 채널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SNS 마케팅을 하고 우리가 상세 페이지나 뭐 제품 이미지 기획을 할 때 어떤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신경을 써야 보다 완성도 있는 상세 페이지를 기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벌써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는 게 3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컨텐츠에 따라 이 강의를 수강하셨다가 안 하셨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이력이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릴 모든 내용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원래는 가게 하나를 조그맣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맹 사업을 하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5년 차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해서 이것저것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사업가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저부터도 그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랑 서로 의지하고, 혹은 저는 이제 예전에 저처럼 이제 시작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줄 수 있으니 이런 커뮤니티를 기획해 보면 어떨까 해서 여성 사업가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성 사업가 모임을 운영하면서 한 3년 정도 운영 중인데요. 운영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강의라던가 뭐 실제로 뭐 셀러들 모임에 참여를 한다던가 할 때 되게 많은 강의를 기획하고 이것들을 판매해 오면서 상세 페이지 제작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순이 와플이라는 배달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NS를 근간으로 처음에는 가맹 모집을 하고 3호점까지는 SNS를 통해서 가맹 모집을 성공적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 뭐 기타 인스타, SNS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가맹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책이나 인터넷에서 뭐 SNS 홍보하는 방법, 뭐 인스타그램 사용하는 방법, 이런 정형화된 지식은 사실 지금 시대에서는 책이나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제가 이때까지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해오면서 느꼈던 거야. 내가 진짜 실제로 현실에 적용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겠구나. 이래야지 내가 돈을 쓰더라도 헛되게 쓰지 않구나. 느껴졌었던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실행에 옮기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제 메일이라던가 제 SNS 계정이라던가 제 연락처를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이 강의에서 뭔가 나 지금 당장 현실에 적용을 하고 싶은데 들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적용을 하려니까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지, 어떤 부분에서 막히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담을 통해서 제가 개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개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SNS를 활용한 매장 홍보 성공 사례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 제안을 받았었던 커리큘럼인데요. 사실 SNS에서 뭔가 홍보를 해서 성공을 이뤄낸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매장을 홍보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을 홍보한 걸 수도 있고, 또 뭐 나를 홍보한 걸 수도 있고, 사실 그 성공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나랑 맞는 성공 사례를 찾는 거는 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느꼈었던 거예요. 성공 사례는 있는데 근데 그거를 나한테 적용할 수 있어야 그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고 참고해 볼 만한 성공 사례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성공한 매장이나 성공한 제품이나 성공한 누군가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나한테 맞는 SNS 채널을 성공해서 잘 접목을 시켰는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크게 컨텐츠를 나눠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브랜딩이 잘 되어서 이 회사가 이 제품이 어떠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그들이 목적으로 가졌던 거, 뭐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어우러졌으며 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가는지 브랜딩이 잘 된 회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가끔이 아니라 브랜딩이 잘 되어서 그 회사가 홍보가 잘 되어서 충성 고객을 마련하는 거, 아니면은 뭐 그 제품이 뭐 외관이 굉장히 예쁘다던가, 아니면은 기능이 굉장히 우수하던가, 뭐 아니면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던가 기능에 비해서. 그래서 그 제품적으로 혹은 서비스적으로 어필이 잘 되어서 SNS 상에서 핫해진 것들, 아니면은 뭐 충성 고객 확보가 잘 되어서 이들이 끊임없이 신제품을 내지 않아도 계속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제품만 가지고 쭉 계속 사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이탈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이 잘 된 거, 아니면은 제작이 잘 된 거, 그리고 관리가 잘 된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 내가 지금 SNS 마케팅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떤 부분을 핵심 가치로 잡고 어필을 할까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브랜딩을 강조하고 싶은지, 아니면 내 제품 판매에 주력을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내 잠재 고객들을 많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목적이신지에 따라서 이거에 맞는 SNS 채널이 또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지난번 강의하는 강의장에서는 펜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은 좀 펜을 사용하면서 여기 메모를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 펜을 사용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제가 말로 계속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앞에 지금 메모하실 거를 하나 정도는 준비해 두시고 제 말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울리는 SNS 채널로는 보면은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품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제품을 팔고 있고, 이 제품은 어떠한 기능이 우수하다, 고객한테 어필을 하려면 이게 영상으로 보여지면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내가 글로 막 휘황찬란하게 설명을 해도 그 영상으로 한번 시연을 보는 것만큼 강력한 무언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품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SNS 채널에 유튜브를 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성 고객을 만드는 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캐릭터가 있으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충성 고객을 어필할 수 있고 스토리텔링에도 좀 용이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캐릭터는 꼭 고도의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뭐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를 고용해서 우리가 뭔가 되게 상징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캐릭터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그냥 가장 간단한 건 내가 팔려고 하는 제품이나 내가 팔려고 하는 서비스를 그냥 의인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는 내가 팔지만 뭐 제 사진을 걸고서 영업을 할 수는 없잖아. 뭐 옛날에 뭐 몇십 년 된 원조 할머니 집처럼 제 얼굴을 간판에 걸고 하기는 좀 안 맞잖아요, 요즘 시대랑은. 그래서 내가 팔려고 하는 걸 의위나, 내가 하다못해 뭐 다이어트 제품을 팔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팔다리를 다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그려보고 팔다리를 붙여보고, 얘가 실제로 고객한테 판매가 됐을 때 고객한테 어떤 이미지로 다가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캐릭터화를 시켜 나가시다 보면, 또 모든 디자인이라던가 캐릭터가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처음에 일단 시작부터 하시고 계속 디벨롭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히 캐릭터가 있으면 캐릭터를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그들이랑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기는 굉장히 용이해서, 이런 도구를 활용해 보셔도 좋고, 왜냐하면 훨씬 친근하고 귀여우니까. 저도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다순이 와플이라는 데는 다순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맹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배달의 민족상에서 그 캐릭터를 좋아해 주시는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아서 그 고객 트래픽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어서 저희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높은 매출을 일으키는 거, 메뉴 구성이 좋은 것보다도 점주님들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가장 많이 칭찬을 받는 건 이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구매도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연령층은 물론 다양하시겠지만,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내가 이제 캐릭터나 이런 디자인 시각적으로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방법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것들은 인스타그램에 좀 적합해요. 인스타그램이 아무래도 좀 약간 라이트하게 모든
컨텐츠가 소비가 되고 뭔가 빨리빨리 소통하고 변경하고 반영하고 수정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고객 관리는 하시면 좀 좋은데요. 인스타그램에서 고객 관리를 하는 법은 사실 나중에 뒤에 되면 제가 비즈니스 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인스타그램의 단점은 비즈니스 계정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뭔가 블로그나 홈페이지는 전문적인 느낌을 막 강조하면서 고객한테 신뢰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은 그렇게 되면 뭔가 유입도 좀 떨어지고, 아 너는 완전 광고 계정, 완전 상업 계정, 이런 인식이 들면은 팔로워 수를 늘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법은, 상업 계정은 뭐 어딘가 이제 저의 잠재 고객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시계를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디자인도 예쁘고 분초를 알려드리는 수단뿐만 아니라 다른 걸 알려드릴 수 있는 무슨 무슨 황다의 시계입니다. 구입은 이쪽으로 검색해 주세요. 라는 댓글을 다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제가 파는 시계를 의인화해서 캐릭터성을 부여해서 안녕하세요 시계입니다. 저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좀 더 쉽고, 아니면 내가 이 운영자라고 했을 때도 나의 잠재 고객들한테 가서 친분을 계속 쌓아주는 거예요. 그냥 제품 판매가 목적이 아닌 정말 소통하는 상업 계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인스타그램 태그 중에, 해시태그 중에 찐소통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어요. 그 찐소통 해시태그를 타고 들어가서 게시물을 한번 살펴보세요. 해시태그 누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댓글 길이가 어마어마해요, 서로. 근데 일반 계정도 마찬가지고 상업 계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댓글을 어마어마하게 달면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브랜드 혹은 개인은 그 사람이 무슨 게시물만 올리면 댓글이 몇십 개가 그냥 쫙 달려요. 대신에 우리가 그 댓글을 달러 다시 답방을 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 시간조차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지만 그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브랜딩은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사용하시는 게 적합하고, 그리고 제품 판매, 내가 내 제품의 장점을 강력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싶다면 유튜브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충성 고객 그리고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 내 캐릭터의 캐릭터성을 더 부여해서 뭔가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 하나의 뭐 이미지를 떠올리는 수단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스타그램 채널을 사용하시는 게 적합해요. 일단 브랜딩부터 단어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브랜딩이 도대체 뭐야? 브랜딩을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브랜딩이라는 거를 회사나 뭐 큰 기업에서나 많이 하지, 뭐 나 같은 소상공인들이 브랜딩을 어떻게 해?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그 국제통상을 전공했어요. 국제통상을 전공하면서 마케팅, 경영 수업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학교에서 4년 동안 배웠던 마케팅이나 브랜딩 관련된 지식들은 뭐 물론 마케팅이란 이런 거, 브랜딩이란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참고하는 수단은 됐지만, 제가 사업을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이론을 적용시켜서 뭔가를 이뤄냈던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브랜딩이라는 단어에 너무 짓눌려서 그리고 혹은 겁이 나서 브랜딩을 시작조차 안 하시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브랜딩을 현실적으로 그냥 잘 딱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차리던가 아니면 제품 판매를 생각한다던가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고안해내서 이거를 판매하고 싶다던가 할 때, 그거를 시작하기 위해서 뜻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이걸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장사가 되게 안 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장사가 되게 안 되는 카페를 카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관으로만, 거의 파티룸처럼 대관으로만 사업체를 영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대관조차도 안 돼서 저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안 오는 이 매장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디저트를 찾고 메뉴 구성을 하고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을 시작하면서 잘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나는 이거를 가지고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 나처럼 장사가 잘 안 돼서 너무 고민인 사람들, 이미 매장은 있고
뭐 어떻게든 여기서 해결 방법은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장사가 잘 되게 만들어줘야겠다. 이게 제가 제 사업을 시작한 이유였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모두도 이거를 선택할 때 뜻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때문에 시작했을까? 이거를 첫째로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무언가를 놓고 장점 단점을 좀 뜯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한테 내 거는 이럴 때 사용하면 되고 이거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으며 물론 이런 단점은 있겠지만 이거를 나는 이렇게 상쇄시켜 줄 수 있다라고 그냥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줄로 정의를 하자면 내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내 고객들한테 그냥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내 거를 설명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게 사실은 브랜딩의 시작이고요. 브랜딩 하면은 로고부터 디자인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뭐 거창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거창하지, 브랜딩이란 게 거창하지 않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제품의 경쟁력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제품의 경쟁력을 어필해야 되는 거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데 제품의 경쟁력을 어필할 때도 고객한테 SNS 채널을 통해서 설명을 할 때도 제 거 좋으니까 무조건 사세요. 뭐 옛날에 우리가 많이 봤었던 광고들, 이게 너무 좋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좋다. 뭐 이것도 뭐 물론 그거는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이지만 굉장히 특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객이 이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설득을 해야 되는 의무는 있어요. 고객한테 돈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제품 경쟁력을 어필할 때도 그냥 내가 어떤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내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잘 설명해 나가는 거. 이것 또한 브랜딩의 일환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매장을 운영할 때도 아니면은 제품 판매를 위해서 온라인 마켓을 운영을 할 때도 뭐든지 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내가 하고 있는 게 잘 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혼자서 영원히 나 혼자서만 판매하다가 끝나는 거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지금 수업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사업체가 막 커져가지고 직원을 많이 쓰면서 사업을 영위하시기를 너무 원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나만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다고 알고 있는 거는 정말 무의미하더라고요. 내가 고용하는 직원, 하다못해 그냥 내가 처음에 같이 운영을 할 친구, 가족들, 앞으로 그거를 보통은 내부 고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회사, 내 브랜드, 내 제품의 그런 핵심 가치를 나의 내부 고객들한테 먼저 인식을 잘 시켜주고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게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최근에 느꼈었던 건 내가 지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너무 나만 좋다고 생각을 했구나. 나만 좋다고 생각하고 내 내부 고객한테 우리 회사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 제품은 이런 장점을 줄 수가 있다라고 내부 고객들한테 설명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좀 오글거린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사업체가 좀 커지고 직원을 7명 정도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제일 후회가 돼요. 제일 후회가 되고 아차 싶어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니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물론 돈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브랜딩을 계획하는 그리고 나에게 맞는 SNS 채널을 찾으시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판매하는 거에 자신이 없고 오글거린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귀신같이 손님들은 알아요. 너 자신 없구나. 이런 느낌을 손님한테 주면은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정당하게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유념하시면 되고 이제 뒤에 가서 SNS 채널별로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앞서서 브랜딩은 홈페이지나 블로그 그리고 뭐 제품은 유튜브 그리고 소통하는 캐릭터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좀 브랜드 어필을 하시면 용이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채널별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이런 채널들을 좀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과 유의하셔야 될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블로그예요.
우리가 고객한테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필하려면은 글,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죠. 이제 뭐 만나서 대면 영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지, 이때 블로그는 주로 글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사진이나 영상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효과는 극대화되지만, 우리가 이제 블로그 볼 때를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물며 그냥 맛집을 찾는다고 생각했을 때, 뭐 여기는 지금 마포구니까 마포구 맛집 검색했을 때 사진만 쭉 나열되어 있는 거는 뭐 물론 상위 노출이 안 돼서 우리가 그 블로그를 찾을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 봤을 때, 그리고 적절한 사진이 차례대로 내가 쓰는 글과 잘 배열이 되고 매치가 되어서 뭔가 한 호흡에 쭉 읽을 수 있는 글, 이런 거랑 했을 때 여러분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시게 되겠죠.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블로그는 글이 주는 힘이 좀 강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가 생각하는 목적, 가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풀어서 쓰기가 쉽고요. 그리고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충성 고객이라던가 이용자 수가 정말 알다시피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플랫폼만 잘 이용을 해도 네이버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의 잠재적 고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특히 이제 블로그를 하신다고 하면은 기능 공부를 먼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블로그 이제 편집하는 란에 들어가셔가지고 기능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네이버가 우리한테 주는 기능은 그냥 100%, 200%다 일단은 이용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면 좋고, 장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블로그를 네이버라는 채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키워드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기가 비교적 쉽다. 광고라는 게 사실 뭐 네이버에서 광고를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그 네이버 광고센터라고 해서 네이버 비즈니스예요. 네이버 비즈니스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네이버 홈 화면에서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은 네이버가 제공해주는 우리 카테고리가 한눈에 보여. 가장 하단에 내려가면 거기에 보면은 광고 비즈니스라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광고를 집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아무 키워드나 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나와 어울리는 키워드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보다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선별해서 내 블로그에 노출을 시키면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네이버 광고센터에 들어가면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어서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서 이제 키워드 검색을 해보고 이 키워드가 모바일이나 PC에서 얼마나 검색이 되는지, 그리고 월간, 주간, 뭐 연령대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어서 네이버 비즈니스를 그냥 수시로 들어가서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할 때도 네이버 키워드 들어가서 키워드 검색 많이 해봐요. 이 키워드가 왜냐면 네이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하는 층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이 검색하는 거를 제가 파악만 잘 해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키워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네이버 키워드를 주로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블로그의 장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상세 페이지 기획에 관해서 딱 그 카테고리만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블로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상세 페이지에서 우리가 사실 뭔가 제품이라던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정적으로 뭔가 구매를 결정지어 주는 건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리뷰라고 생각해요. 나보다 먼저 이걸 사용해 봤었던 사람들의 후기. 예를 들면 후기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그 갤럭시에서 나오는 Z 플립?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 지인을 만났는데 뭘 엄청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그렇게 계속 보고 있냐 이랬더니, 이거 핸드폰을 새로 사려고 하는데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서 먼저 산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일단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홈페이지에서 어필하는 거 말고 후기만 계속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쓴 사용자들의 리뷰.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는 후기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기를 주구장창 상세 페이지가 길어질 때까지 나열할 수는 없으니 나의 블로그를 그런 후기 저장소로 쓰고, 그리고 고객이 상세 페이지에서는 미처 알 수 없었던 나의 얘기,
나의 회사의 얘기, 우리 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블로그를 통해서 쭉 나열을 해주면 고객이 이 제품을 구매를 결정짓기 전에 블로그로 유입을 시켜서 블로그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저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신뢰 제공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은 굉장히 저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도 저는 개인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스타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나열해주는 포트폴리오 역할을 되게 잘 수행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블로그는 내 개인의 성장 과정을 무엇보다도 오롯이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고민을 해보신다기보다는 그런 용도로 꼭 사용하세요. 구매를 결정지어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점은 이게 최적화 블로그라고 하죠. 단기간에 이렇게 뭔가 경쟁력 있는, 제가 말하는 경쟁력은 내 제품의 구매를 결정지어준다기보다는 뭔가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최전선에서 알려질 수 있는 거, 그런 좋은 블로그를 만들기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는 블로그를 키우려면은 하루에 글을 하나씩 30일만 쭉 연속으로 발행을 하면 바로 최적화 블로그가 된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사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을 굉장히 하기가 되게 쉬웠는데, 요즘에는 네이버도 너무 똑똑해지고 또 이제 파워블로거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너도 나도 파워블로거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파워블로그가 뭐 선 기능도 있지만 안 좋은 기능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네이버가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네이버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C랭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뭔가 최적화 블로그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내가 뚝심 있게 글을 매일매일 쓴다고 해서 뭔가 판매를 위한 뭐 홈페이지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는 조금 힘들게 됐고요. 그리고 적절한 키워드를 선정하지 못하면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 비즈니스 센터를 자주 들어가서 키워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키워드는 경쟁력 있는 키워드만 남발하시는 게 아니라요. 키워드 도구에 꼭 들어가 보셔서 키워드를,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보다 살짝 경쟁도가 낮은, 그러니까 1등 키워드가 있고 2등 키워드가 있는데 그 3등 키워드까지 본다고 쳤을 때 우리는 3등 키워드부터 선택하고 글을 작성하시는 게 조금 전략적이긴 해요. 1등은 너무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내 블로그를 좀 더 경쟁력 있게 빠른 시간에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남들이 다 달라붙는 키워드보다도 그것보다 살짝 하위에 있는, 그렇지만 내가 좀 더 내 주제와 밀접한 이런 키워드들 선택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키워드는 그냥 많이 검색해 보시고 나와 어떤 키워드가 잘 어울리는지 스스로 계속 대입해 보시고 실행을 해 보셔야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솔직히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일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뭐 SNS 마케팅도 계속 기획하고 실행하고 검증하고 이거를 반복 실행을 하셔야지만 나한테 맞는 거를 진짜 찾을 수 있으니까 키워드 공부 계속 하시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 이웃은 조금 성질이 달라요. 인스타그램은 사실 처음에 딱 들어가서 보이는 화면에서 팔로워 수가 나를 팔로워하는 사람이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보다 많으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돼요. 숫자로 검증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업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간지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팔로워는 몇만 명인데 내가 그 기업에서 팔로우하는 팔로워 수는 0명인 거. 이런 것들이 또 경쟁력의 일환이지만 블로그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로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하고 파워블로거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웃수도 중요하고 이웃 간의 소통 정도도 중요하고 내가 글을 올렸을 때 그 사람들이 눌러주는 좋아요라던가 댓글이라던가 이런 게 모든 거에 반영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내 메인 잡에 도움이 되는 SNS 채널로 사용할 때는 또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아서 인스타그램 팔로워랑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을 하실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중간에 처음부터 포기하시지 말라는 거. 처음에 포기를 하시는 경우는 블로그를 좀 더 멋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멋있게 운영하지를 고민하다가 멈추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하면 좋으냐면,
나라는 사람 혹은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 매장, 서비스를 놓고 마인드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마인드맵을 해서 그럼 나와 관련된 키워드가 쭉 써지잖아요.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글 발행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주의해야 될 점은 키워드는 분명히 달라서 그럼 계속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안 돼요. 말이 좀 이상한데 나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나열해보고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각자의 글을 발행할 거지만 결국에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한테 판매를 위해서 내 목적.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내 제품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키워드 선정이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로 내 주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 사실 이거를 강의 안에 포함을 시켜오던가 제가 써드리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로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지금 꼭 메모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최적화 블로그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최적화 블로그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글을 썼을 때 내가 만약에 소화기, 제 앞에 지금 소화기가 보여서 소화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썼을 때 그냥 상위 노출이 되는 거예요. 상위 노출이란 내가 검색했을 때 그냥 최소 1, 2, 3페이지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블로그. 이 블로그가 최적화 블로그인데 최적화 블로그가 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그냥 카테고리란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이 속해 있는 주제. 제가 만약에 가습기를 판매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상 리빙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 카테고리에 관한 글이 내 전체 글의 70% 이상은 넘어가야지 네이버도 내 블로그를 일상 리빙에 포함되는 블로그라고 인식을 해주는 거죠.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 채널인지를 그 플랫폼에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인식시켜줘야지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야지 내 거를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잠재 고객에게 노출을 시킬 텐데 내가 너무 주제없는 블로그면 이 네이버도 도대체 얘를 어디다 노출시켜야 돼?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좋은 글 아니면은 좋은 이미지 이런 거를 갖다 쓸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거. 그냥 도둑처럼 막 여기서 다 잡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가져왔다는 출처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글을 발행을 했을 때 이 블로그에 그 사람이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체류 시간을 결정짓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로 쭉 얘기를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뒤에 이제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면서 우리가 이미지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번에 쭉 읽을 수 있도록 내가 글만 쭉 쓴다거나 사진이나 영상만 쭉 나열을 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 내 글과 사진을 영상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이 사람이 딱 보자마자 이 페이지 보고 뭐야 이러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한눈에 파악이 되어서 나가버리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 10초에서 15초 정도는 쭉 내려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그 체류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고 글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인스타그램이에요. 사실 저는 모든 SNS 채널을 통틀어서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좋아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성과를 많이 냈었고 그리고 SNS 채널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하신 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잘 적용해서 꾸려나갈 수 있는 채널 또한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아까 블로그는 글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돼요. 물론 영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 그 틱톡이라고 아세요? 틱톡에서 하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붐을 일으키고 그 마케팅을 성공한 사례가 되게 많아서 인스타그램도 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릴스를 통해서 영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릴스란보다도 사진 게시글 피드가 더 앞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는 한눈에 파악이 될 수 있는 사진으로 먼저 어필을 하게 돼 있어요. 인스타는. 그렇기 때문에 사진으로 우리가 메시지 전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릴스가 영상 촬영을 뭐 고도로 잘한다거나 뭐 편집을 막 자막 넣고 난리를 치지 않아도 릴스 라이트하게 소비하면서 거기에서 또 폭발적인 조회수를 유도해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영상 기획만 잘한다면. 그리고 아까 말했던 팔로워 만들고 소통하기에 용이하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팔로워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컨텐츠는 또 정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개인 브랜딩, 여기 뒤에 먼저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이 그 개인 브랜딩을 하기에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저부터도 개인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인스타여서 이런 것들을 상업적 계정으로 많이 상업적 계정보다 개인의 인스타가 훨씬 사업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렇게 할 때 뭔가 잘 팔로워 수를 단기간에 많이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회사를 다니면서부터 인스타그램을 잘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미 인스타그램이 유명했었던 케이스인데, 저는 음식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렸었어요. 회사원이니까 퇴근하면 너무 심심해서 할 게 그냥 그 당시엔 코로나도 없는 너무 좋은 시대여서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예쁜 카페 가고 이런 것들을 주로 막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별다른 광고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아도 제가 다니는 곳을 찾아보려고 그 해시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계속 팔로워 수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식이 인스타그램을 키우는 데는 되게 좋구나. 그래서 예전에 한창 강력한 키워드 마스타그램, 먹스타그램, 뭐 지금은 그렇게 막 강력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음식 사진, 왜냐면 색감 자체가 너무 예쁘니까 음식은 플레이팅도 그렇고, 그리고 패션, 뷰티 뭐 당연히 강세고, 이거 외에 아기 사진, 그리고 강아지 사진, 그리고 좀 섹시한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팔로워를 늘리는 데는 되게 핵심 키워드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그런 걸로 팔로워를 많이 모아서 순식간에 상업용 계정으로 바꾸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되게 강력해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 절대 망하지 않는 5대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건강 관련된 거, 웰빙, 그리고 애견, 그리고 남녀 간의 성, 그리고 또 하나가 아기, 하나가 나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키워드랑 접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단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키워드 해시태그를 좀 적절하게 사용하고 컨텐츠 구성을 해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는 또 좀 쉬워요. 제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만 몇십만 명 보유하고 있는 사람 말고 그냥 개인 브랜딩이 좀 잘 된 뭐 최소 1만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 되기는 솔직히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상업용 계정으로 성장시킨다던가 아니면 아예 내가 팔로워 0명인 상태에서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상업용 계정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블로그처럼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해시태그 적절하게 찾고 구성하고 그 컨텐츠 기획해서 실행하는 거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실행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제가 포트폴리오처럼 사용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구매로 바로 인스타 자체에서 구매로 전환을 시키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제는 뭐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배달의 민족 음식 주문하기 그런 탭도 생겼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쇼핑 기능도 생겨서 물론 거기에서 구매를 유도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스타에서 한번 쓱 살펴보고 흥미가 가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스펙을 확인하고 그 후에 구매를 결정짓는 패턴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스타그램에서 그 소비자한테 구입을 유도할 수 있는 링크를 같이 꼭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게시글에서는 링크 첨부 안 돼요. 주소를 적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클릭이 돼서 넘어가진 않아서 우리가 프로필 상단에 링크를 같이 첨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 지금은 옛날에는 비즈니스 계정이라고 통칭으로 설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인스타그램에서 비즈니스 계정을 전환을 할 때 프로페셔널 계정과 크리에이터 계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인스타그램 그 페이지를 딱 들어가서 우리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 들어가서 보이는 그 페이지에서 프로필 편집을 누르면 프로필 편집 하단에
비즈니스 계정 전환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쭉쭉쭉쭉 단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서 거기에서 내가 크리에이터 계정으로 바꿀 건지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꿀 건지를 선택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다 보면은 그냥 쉽게 개설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페셔널 계정이랑 크리에이터 계정의 차이점은 뭐냐? 프로페셔널 계정은 저희처럼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써야 돼요. 그렇게 계정을 전환해야 되고, 크리에이터 계정은 개인 인플루언서들 있죠. 그 뭐 뷰티, 뭐 아니면 공연 예술 쪽, 아니면은 뭐 연예인 분이라던가 뭐 이런 쪽일 때, 문화 예술 이럴 때는 크리에이터 계정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던 간에 자유이긴 하지만 우리는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을 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면 카테고리 설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뭐 나는 교육 서비스야, 뭐 나는 뭐 제품 판매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카테고리 설정에서 나한테 맞는 카테고리 설정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스북 계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예전에는 무조건 막 페이스북 계정 아이디 비번 알아가지고 연동해야 되고 그래야지 뭐 거기에서 페이지 개설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연동시키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했어서 페이스북 아이디를 찾다가 좌절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 저도 그런 케이스였었고, 저는 특히나 페북을 잘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 아이디를 지금도 갑자기 페이스북 아이디 기억해내라고 하면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아이디 찾다가 모르겠다, 귀찮다 이러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냥 페이스북 계정 없어도 프로페셔널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스타그램에서 뭐 링크 첨부를 위해서 계정 전환만이 목적이 아닌, 우리가 나중에 스폰서 광고를 집행한다던가 뭔가 정말 광고 매체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페이스북 계정이 꼭 필요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준비하시면서 페이스북 계정도 다 찾아서 같이 연동해 놓으시면 나중에 실제로 광고를 집행할 때 그냥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실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된 워딩과 톤 이런 거 다 유지하고 나의 메인 색깔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계속 끝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지 딱 들어가서 처음에 보이는 12개의 사진이 내 인스타에 대한 흥미를 결정짓고 말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톤을 좀 맞추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거 톤 맞추느냐고 계속 게시물 올렸다가 안 맞네 삭제했다가 다시 배열 맞추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았는지, 그 앱스토어나 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면 프리뷰라고 검색하시면 인스타그램 상에 내 피드를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내가 지금 구상하고자 하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다 게시물을 올려보면서 톤을 좀 맞춰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계획이 세워지면 그에 따라서 게시물을 업로드하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 블로그 말씀을 드릴 때도 무분별한 키워드 사용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은 키워드라고 안 하고 해시태그라고 하죠. 해시태그.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 마팔, 선팔하면 마팔, 좋아요, 뭐 소통, 일상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전 좀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좀 느리더라도 탄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그런 거 빨리 마팔해서 내 숫자 높이고 싶어, 내 만족하고 싶어라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팔로워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을 하시면은 인스타그램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을 못해요, 걔가. 그래서 인스타그램 어플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인스타그램 어플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스타그램 하단에 보면 돋보기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돋보기를 눌러서 지금 딱 보여지시는 화면이 아마 개개인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에 뭐 주로 검색해보는 것들, 내가 평상시에 주로 보는 게시물,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이 파악해서 나한테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것만 검색하시니까 그분은 시계 관련된 피드만 계속 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계를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노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계 관련된 해시태그 말고 계속 마팔, 선팔 이런 것만 써놓으면은 몇 년이 지나도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내 피드가 노출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아이디를 알아서 나를 검색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해시태그도
아까 네이버 키워드를 정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나한테 관련된 해시태그들을 좀 검색하셔서 그 해시태그들을 다 적어놓고 게시물 올릴 때마다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해시태그를 설정을 할 때,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건, 내가 만약에 뭐 시계를 좋아해요. 그러면 당연히 시계 해시태그 검색하면은 관련된 해시태그들이 밑에 쭉 나와요. 그래서 그 해시태그들의 크기도 보이거든요. 그 크기란 건 그 해시태그를 좋아하는 사람들 팔로워 수도 같이 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수, 뭐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검색했을 때 그 포트폴리오의 전체 게시물 수가 옆에 나오는데, 저는 그 해시태그의 크기가 100 미만인 거, 뭐 더 멀게는 500 미만인 건 그냥 좀 패스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 몇십만 명의 이용자 중에 100개 미만으로 사용되는 해시태그라는 건 그저 영향력 없는 해시태그 그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해시태그는 굳이 포함시키지 마시고 경쟁력 있는, 그리고 나랑 관련되어 있는 해시태그들 한번 인스타그램 쭉 검색하셔가지고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는 주로 영상을 통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네이버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트래픽이 되는 것처럼 유튜브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플랫폼이라서 정말 뜬금없이 막 다른 나라에 노출돼가지고 빵 뜨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전 세계적인 SNS 채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도 굉장히 무제한인 것 같고, 내가 거기에서 어떤 타겟을 선택하느냐는 결국엔 내 선택이고 내가 집중하는 부분이니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면 좋긴 좋죠. 그리고 유튜브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블로그는 물론 제가 블로그는 옛날에 지금 PC를 이용하지 않아서 뭐 굳이 뭐 배너나 이런 거를 잘 꾸며놓지 않아도 되지만,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더더욱이 정말 그 컨텐츠 영상 하나로만 모든 걸 승부 볼 수 있는 게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내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꾸몄든 간에 내가 정말 내 영상만 기획이 잘 되어서 경쟁력 있는, 조회수 높은, 집중도 높은 영상이 되면 그냥 그 자체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갑자기 모든 브랜딩과 나의 존재를 완성시켜주는 게 유튜브 영상 하나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 통해서 뭐 역주행해서 너무너무 잘 된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잘 터지면은 진짜 대박을 낼 수 있는 플랫폼. 근데 뭐 사실은 쉽지가 않지만, 그래서 아까 제품 판매, 뭐 기능이나 이런 거를 설명을 할 때 유튜브가 적합을 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영상으로 다 보니까 요즘은 뭐 저는 아직도 블로그를 검색을 하긴 하는데, 뭔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 직원 중에 한 26살짜리 직원이 있어요. 근데 26살 직원이 블로그는 검색 안 하고 이제 유튜브 막 검색해서 모든 궁금증 이런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뭔가를 만들 때, 뭔가를 뭐 사용할 때 그런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여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사용법, 장점 이런 거 어필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때 아까 뭐 릴스나 틱톡 같은 거는 그냥 막 찍어서 올려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는 어느 정도 기획이 들어가고 편집이 들어가고 또 스토리보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유튜브는 정말 이걸로 내가 효과를 내고 싶다면 그냥 내 개인 동영상 업로드 채널로 쓸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무엇보다도 스토리보드 작성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보기 좋게 가공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유튜브를 만약에 영상을 외주를 맡기면 1분당 얼마로 돈을 받고 굉장히 비싸요. 거기에다가 기획까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비싸지는데,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스토리보드를 제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간단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괜찮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할 때는 그냥 내가 이거를 왜 파는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사용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만 딱 어필이 잘 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어떻게? 왜? 뭘?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저도 주변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고 그리고 실제로 혼자서 해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뭐 전문 촬영 편집 기능 그 기구를 가진다던가 아니면 뭐 전문적인 편집 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플을 이용해서 영상을 편집하고 발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플은 일단 그 캡컷이랑 블로우라는 어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유튜브는 그 고객이 내 거를 딱 눌러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썸네일을 보통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썸네일도 뭐 무조건 포토샵으로 해야 되나, 뭐 되게 예쁘게 디자인해야 되나 이러는데, 사실 유튜브 썸네일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카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카피에 집중을 하시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망고보드나 아니면은 멸치라는 어플 주로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디자인은 간단하게 그냥 임팩트 있게 내 카피가 고객한테 잘 전달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카피 같은 경우에는 눌러야 되잖아요, 고객이. 그래서 잠재 고객의 궁금증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던가 아니면은 좀 더 자극적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 그리고 이거는 보통 되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되게 상반된 단어끼리 조합하는 거. 이거 예시를 제가 옛날에 들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수녀분이 하시는 유튜브인데요. 수녀가 유튜브를 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되게 어울리지 않는데, 뭐 약간 제가 가공하자면은 뭐 락밴드를 하는 수녀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상반된 것들. 그래서 상반된 단어의 조합으로 썸네일을 구성을 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고 클릭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그래서 질문 던지거나 상반된 단어의 조합,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구성해보면 어떠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SNS 채널별 특징까지 하고 1강 잠깐 마치고요. 다음에 한 5분 정도 있다가 2강 마저 설명드리고, 2강에서는 우리가 이미지 기획 어떻게 하면 되는지랑 상세 페이지 기획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